예, 안녕하십니까. 내년 62회 시험 대비 변리사 1차 화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는요, 뭐, 올해랑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바뀌는 건 없이 뭐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예,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김선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모토는 짧고 확실하게 합격의 길을 제시한다. 화학을 잘 보게 만든다가 아닌 것 같아요. 화학 선생이지만 화학만 잘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1차, 변리사 시험 1차의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학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시켜 드림으로써 합격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게 제 모토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자연과 한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좀 공부의 균형감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본 강의 3월부터 5월 정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뭐 이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유기화학, 분광학, 고분자 특강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용 강의죠. 그다음에는 객관식 문제풀이 10회 딱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정리 4회입니다. 제일 간단하죠. 뭐 강의가 그냥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최종 정리. 뭐 이겁니다. 커리는 이렇게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연과학에서는요. 예를 들면은 변리사 시험에서는 민법하고 산재법은 메이저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커리가 조금은 복잡해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뭐 자연과학에서도 막 굉장히 복잡한 커리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도 강의하고 저것도 강의하고 뭐 이것도 듣게 하고 저것도 듣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과목은 시험을 잘 볼지 몰라도 결국은 불합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과목 때문에 그 과목 시험 잘 봤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민법하고 산재법에서 고득점 치고요. 어차피 자연과학에서 그렇게 고득점 전략인 수험생은 많지 않습니다. 네 과목을 전부 다 잘하는 수험생 많지 않아서요. 자연과학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시험 공부를 하는 요령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다가 그 화학 화학 공부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는 뭐 빨간 이겁니다. 그냥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런 거 구분 없습니다. 그냥 내용 강의입니다. 기본 이론, 내용 강의 하나,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나, 그 다음에는 최종 정리 하나. 문제풀이도요, 뭐 기출문제풀이, 기출문제 변형풀이 뭐 이렇게 넌접하게 안 하고 싶습니다. 기출문제는 제가 그냥 다 올려놨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누구나 유튜브나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객관식 문제풀이 하나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최단 기간에 끝내야죠. 최단 기간에 대신 빠진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빠진 내용 없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끝을 내면 학생들이 화학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함으로써 합격하는 데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보내줬네요. 뭐 수강 후기를 보냈는데 욕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무료 특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뭐 기출문제 풀이는 말했다시피 전부 다 강의 해설에서 올려놨습니다. 올해 이제 그 60일에 시험을 이제 2월 달에 봅니다. 2월 달에 보게 되면 보고 난 이후에 제가 최단 기간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정리하여서 또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5회부터 61회까지 기출문제가 다 해설 강의로 올라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참고해보라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기출문제 풀이를 뭐 수강료를 받고 강의한다. 이미 나왔는데요, 뭐. 이미 다 국가에서 발표한 문제를 뭘 굳이 뭐가 그렇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걸 뭐 수강료를 받고 강의할 만한 값어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무료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핵심 파트 월드컵 특강 그래가지고요.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유튜브는 About 화학이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보면은 월드컵 특강이라 해가지고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제가 정리를 쭉 해서 강의를 또 무료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인문 강의 화학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 인문 강의, 그다음에 3년기 특강도 있습니다. 3년기 특강 저희 학원 홈페이지 JHJ라고 하나요? 네, 수험생 게시판 거기에 가보시면요. 공지란에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베이스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먼저 요거부터 무료로다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부터 차분히 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무료 특강으로다가 많이 올려놔서 그 수강생들에게 되도록이면 수강료에 부담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 절약이겠죠. 시간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홈페이지나 혹은 어바웃하게 가보시면은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뭐 수강생 혜택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처음 1회 스터디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이죠, 작년에 그 2회 스터디를 운영했고요. 올해 3기 스터디를 모집합니다. 3기 스터디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부터는 제 수강생만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에게 3기 스터디를 운영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건 직접 운영해 드립니다. 제가 문제를 나눠 드리고 문제 해설도 나눠 드리고 또 저희 학원에 직접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해설 강의도 해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화학을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다독거려 줄 거예요. 다그치기도 하고 야단도 칩니다. 그러면서 그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대신에 화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적절히 스터디를 운영해 드릴 생각입니다.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많은 참석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 교재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재는 그냥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재 제가 그 올해 또 신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PDF 파일이 일단 나갈 것이고요. PDF 파일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 교재, 일반화 교재 있습니다. 이건 미트디트 교재였습니다만은, 피트 교재였습니다만은 변리사 수험생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물 교재입니다. 실물 교재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료로다가 나눠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들께서는 이건 그냥 당연히 파일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학원에 직접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받으러 오시면은 학원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무료로다가 제공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전략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보고요. 어떻게 화학을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혹은 자연과학 전체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떤가라는 것을 제가 별도로다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스가 화학은 중요해요. 그래서 화학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화학에서 그렇게 고득점 전략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학 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차피 시작할 때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할 때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으며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냐라는 말을 잠깐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있다 없다를 갖다 구분점은 스스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베이스가 없더라도 공부하시다가 화학의 흥미를 굉장히 느끼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화학을 좀 공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화학의 흥미를 크게 못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화학을 방어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학은 이해 암기형 부분하고 응용 계산형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화학이 방어이신 분들은 이해 암기형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고 응용 계산형 부분 문제는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 5개, 이거 5개인데요.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5개 정도 틀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5개를 빠른 시간 내에 이해 암기형 부분이니까 잘 외워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놓자. 그러면 화학에서 필요한 5개 내지 6개 정도는 득점할 수 있고요. 그게 공부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 1차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주 전략이다. 이건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많이 말하다가 시험 잘 보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베이스가 약한 사람은 1년 갖고서는 화학 1년 내내 공부해도 8개, 9개 맞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시험에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격형 수험생과 방어형 수험생은 어떻게 좀 접근하는가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공격형 수험생, 뭐 예를 들면은 화학 투가 1등급이었다.
재시생 중 전혀도 화학 7개 이상 득점하였다. 이 정도입니다. 그랬고 9개 내지 10개 정도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격이겠죠. 이런 사람들 많이 하세요. 이암기형, 이용계선 모두 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이 소화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 많이 푸는 거 이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이렇지 않은데 많이 하려다가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경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형이다. 화학에 대해서 베이스가 있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다. 그랬을 때 많은 문제 푸는 것은 나쁘지 않죠. 또 많은 문제도 또 너무 무턱대고 많은 문제 풀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화학에서 1000문제를 푼다. 아휴, 이건 뭐 화학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격이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요. 변리사 기출문제 한 15년치, 그 다음에 한 150문제쯤 되겠죠. 올해 10문제가 추가되니까 160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객관식 문제풀이에서 150문제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150개, 스터디 문제가 보통 173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문제가 60문제 있고요. 그 외에 추가 문제 원하시면 드립니다. 이 정도 풀면요. 이 정도면 문제 수가 적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공격형인 수험생은 이 정도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전부 다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어인 수험생일 경우입니다. 화학이 베이스가 약해서 방어인데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한다. 가끔 가다가 막 합격 수기 보면 그런 글들 써 있죠. 뭐 미트리트 피트 기출 문제를 다 풀고 다 풀었다. 그 공격형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걸 갖다가 방어형 수험생이 그런 합격 수기를 읽으면 그게 일반화되는 얘기인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겠죠. 그 일반화적인 얘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특수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베이스가 다르고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흥미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켜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은 걸러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형 수험생입니다. 5개, 6개 맞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수험생들인 겁니다. 베이스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해암경 부분에 중점 둡시다. 그래서 어떤 게 이해암경인지는 제가 쭉 올려놨으니까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제가 충분히 많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은 문제 푸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많이 공부하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화학도 망하지만 민법, 산재법도 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방어형 수험생은 화학에서 필요한 만큼만 적절히 시간을 안배를 잘해서 공부하여서 민법이나 산재법에서 고득점 치고 화학은 방어하고 자연과학에서는 한두 과목 정도 성공을 해서 그래서 일단 패스하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출문제 중에서도요. 전부 다 아니고요.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한 50문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풀이 150문제에서도 또 스터디 문제에서도 여기서 선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선별해서 이해 암경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화학 문제는 이해 암경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이 막 섞여서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한 번은 꾸역꾸역 봐야 돼요. 최소한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힘들더라도 전 범위를 훑어는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해암경 부분을 철저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이해암경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하시려거든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꾸역꾸역 힘들더라도요. 한 번쯤은 내용을 쭉 훑어본다. 그리고 이해암경 부분 철저히 외운 후에 막판에 가서 문제풀이에서도 이해암경 부분에 집중적인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응용계선형 문제는 어차피 손 못 대거든요. 그거 손 대지 못하는 것을 괜히 손 댔다가 역효과가 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공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거죠. 선생은요, 그죠? 어떤 강의를 들으면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 시험을 잘 봅니까? 라는 글들이 오픈 카톡방이라든가 내지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전부 다 그거 학원 관계자들의 글이거든요. 수험생 여러분. 그런 글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본인이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강의를 들어보고 저 선생님 나랑 맞는구나. 그리고
저 선생이 제시하는 공부 방법이 내가 얘기하고 맞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신다면 그냥 믿고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변리사 업계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든 선생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의 소신과 자신감은 있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 같은데 그런데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합격에 대한 키워드는 제 생각은요. 자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습하였느냐. 이게 합격에 대한 키워드인 것이지 어떻게 하면 붙는다. 물리는 어떻게 한다. 생물은 어떻게 한다. 참 말들도 많습니다. 말들도 많고 말 많은 만큼 탈도 많아요. 그러니까 화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들 엄청 많은데요. 전부 다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험생 여러분들 냉정하게 자기의 현재 실력을 잘 인식하시고 그냥 자습 시간 많이 주고요. 자습 시간 많이 주고 지치지 않고 지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공부해 나가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곧 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었고요. 커리큘럼 너무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짰습니다. 작년에도 똑같고요. 올해도 똑같고 아마 내년도 똑같을 것입니다. 커리는 최대한대로 짧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원하면은 얼마든지 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출문제에 너무 답을 외우는 듯한 그런 공부도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강의해 드려야 될 내용, 커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고요. 잘 강의를 들으시고 다가오는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